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김정은의 북한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자, 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의 현지 지도 수행을 분석한 결과 유일하게 군관계 업무를 보는 황병서를 빼놓고는 모두 당 관료로 바뀌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경제 분야에도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젊고 실무에 밝은 테크노클라트들이 전면에 드러납니다. 김정은은 인사를 할 때 능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정은의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김정은은 오수용, 한광상, 마원춘과 같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테크노크라트와 경제통을 자신의 곁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호는 정말 우리로 말하면 흑수저였습니다. 순수 뼛속까지 그 군인이라는 그 말을 듣는 순수 야전 군인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김정은의 스승이었습니다. 김정은이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공부할 때 포병학을 가르친 그 스승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짜놓은 구도대로 움직이는 나는 꼭두각시는 아니다. 나는 나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딱 좋은 인물이 이영호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정군은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벼락출세했지만은 가장 약한 고리였다. 측근 세력들을 친위 세력으로 이제 재구축하는 그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 후견인 세력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유일 영도 체계를 구축하는 어느 신호탄이 됐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리용호라든지 아니면 현영철이라든지 실제 이제 군부 실세들을 제거하고 당의 주요 인물들을 군의 요직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당 국가라고 해서 당이 지배하는 국가 형태인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이른바 사회주의의 어떤 당 국가를 복원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택 숙청의 좀 다른 점은 다른 사람들 숙청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데 장성택의 경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숙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장성택을 숙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고 봅니다. 장성택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특히나 행정 분야와 재정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성택이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시각하고 북한 내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장성택이는 사법검찰 다 손에 쥐어줬습니다. 행정부장으로서. 그런데 이 사람이 국가보위부 특별재판을 받고 마지막에 체포됩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사법검찰이 나한테 대들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저는 북한을 볼 때 우리나라가 자꾸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의 틀에서 보게 되면 혼동을 일으키는데 북한은 엄밀하게 왕조 국가입니다.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공식적으로 즉위를 하고 나면 고모부도 사실은 고개를 숙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진 거죠. 네. 장성택 처형 이후에 새로운 낯이 익지 않았던 인물들이 전면에 대거 등장했습니다. 특히 7차 당대회 이후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군관계 업무를 보는 사람은 황병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군의 반발 같은 것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